또다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반복을 통해서 안도감을 느끼려 하는 거 아닐까요? 지난 주말과 이번 주말은 확실히 다른데 말이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가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요, 김성한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제1장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서 종차별 거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나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동물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그 자체로 나쁘며 따라서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이나 성 또는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고통이 얼마나 나쁜가는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는 고통은 동일하게 나쁘며 그것을 인간이 느끼는지 또는 동물이 느끼는지는 고통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 존재를 죽이는 것의 그릇됨에 관한 논의는 훨씬 복잡하다. 지금까지 당분간 죽이는 것의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종에 대한 인간의 폭정 한에서는 고통이나 행복에 대한 동등한 배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만으로도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고 있는 모든 주요한 학대를 확인하고 항의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죽이는 것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에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통을 가하면서 동일한 이유로 사람에게는 유사한 고통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 않는 반면 동물들은 기꺼이 죽인다는 점에서 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낙태와 안락사 판정에 관한 줄기찬 논쟁이 적절히 보여주고 있듯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인간 살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덕 철학자들 또한 정확히 인간 살해를 잘못으로 판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일치에 이를 수 없었다. 우선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언제나 그르다는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를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대개 그들은 인간 아닌 동물들을 살해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견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 오로지 인간의 생명만이 존엄하다는 믿음은 일종의 종차별주의적 태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고찰해 보도록 하라. 한 아이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의 뇌 장애를 입은 채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혹 간혹 일어난다. 그 아이는 장애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말하거나 사람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타인의 도움 없이 행동할 수도 없다. 또한 자기 인식의 감각을 발달시키지도 못한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상태가 개선될 일말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해마다 거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또는 나라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아서 의사에게 아이를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요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의사가 부모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 의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법률은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런데 아이의 생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막상 인간 아닌 동물을 살해하는 데 대해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인간과 동물의 경우에 내리는 서로 다른 판단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어른, 침팬지, 개, 돼지, 수많은 다른 종의 구성원들은 다른 성원들과의 관계, 독립적인 행동, 자기의식,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타 능력들에서 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크게 앞선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매우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 아동은 개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이 부모들의 관심에 호소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상의 사례, 그리고 어떤 실제 상황에서는 부모들 자체가 아이가 살아남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생명권을 갖는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이와 동물 간의 차이를 두는 유일한 기준은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가 호모사피엔스 종의 구성임에 반해 침팬지, 개, 돼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호모사피엔스 인지의 여부를 아이의 생명권을 승인하고 다른 동물의 경우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종차별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극히 생경하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논변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종차별주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개를 죽이는 것과 정상적인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똑같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생명권의 경계선을 우리 종의 경계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사람만이 구제불능의 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는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도 우리 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분은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상인을 살해하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정신지체인과 가망 없는 고령의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종차별주의를 피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유사한 존재들이 유사한 생명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물학적 종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지의 여부를 나누는 합당한 도덕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도 우리는 예를 들어 자기 인식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능력,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정상적인 성인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방금 언급한 성인 인간이 갖춘 특징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쥐를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인간이 갖는 쥐는 동일할 정도로 갖지 않는 가까운 혈연 간의 유대나 다른 사적인 관계에 호소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죽일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쥐보다는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밖에 우리는 이들 요인들이나 다른 요인들의 조합으로 정상적인 인간 살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건 우리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 종의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어떤 존재의 어떤 특징이 다른 존재들에 비해 그 존재의 생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입장을 정당하게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판단 기준으로 가름해 보아도 어떤 인간 아닌 동물의 생명이 어떤 인간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경우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침팬지, 개, 돼지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아이나 노쇠한 고령의 노인보다 높은 자기 인식 능력 및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생명권을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은 특징들의 근거 지우고자 할 경우 우리는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노쇠한 사람들과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생명권을 이러한 동물들이 갖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이와 같은 논의는 일부 다른 종의 동물들과 더불어 침팬지, 개, 돼지 또한 생명권을 가지며 설령 그들이 노쇠하고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의 의도가 그들을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이 도덕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는 심각한 장애를 갖는 사람들과 가망이 없는 노쇠한 사람들이 생명권을 갖지 않으며 현재 우리가 동물을 죽이듯이 사소한 이유로도 그러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이지 안락사의 도덕성 검토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문제를 완결짓고 넘어가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방금 언급한 양쪽 입장이 종차별주의를 피할 수는 있어도 만족할 만한 입장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적 입장이다. 여기서 중도적 입장이란 종차별주의를 피하면서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나 노쇠한 사람들의 생명을 현재의 돼지나 개의 생명만큼 하찮게 만들지 않는 입장 또는 돼지와 개의 생명을 존엄한 것으로 만들어 그들을 극도의 비참함 속에 몰아넣는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입장을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 아닌 동물들을 도덕적 관심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어떠한 사소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생명을 소모품 처리하듯 다루지 않는 것이다. 한편 우리 종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떤 존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언제나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심각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우리의 방침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의식,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능력 등은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설령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고통은 결국 고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숨을 앗아가는 문제를 따져보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능력들을 감안해야 한다. 추상적인 사고나 미래에 대한 계획, 복잡한 의사소통 등이 가능한 자의식을 갖추고 있는 생물의 생명이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생물의 생명에 비해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고통을 가하는 문제와 목숨을 앗아가는 문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정상인과 지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생명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정상인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상인과 지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고통을 멈추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아프지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둘 중에 한 명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라. 이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종을 고려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고통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다른 특징의 영향을 받아서 해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생명의 가치는 여타 특징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든다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미래의 목표를 희구하고 계획하며 추구해 나가던 존재의 목숨을 앗아갈 경우 그 존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반면 자신이 미래가 주어진 존재임을 인지하는 데 요구되는 기준치보다 낮은 정신 능력을 갖춘, 더군다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존재의 목숨을 앗아갈 경우 거기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종류의 손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의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따라 우리가 반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인간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언뜻 보았을 때
정상인의 목숨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종차별주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동물의 목숨이냐 인간의 목숨이냐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목숨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우리 종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특징에 근거한 선택이다. 바로 이것이 정상인들이 갖는 특징을 갖추지 못한 우리 종 구성원들을 고려할 때 그들의 목숨이 다른 동물들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실천과 결부된 방식으로 논의될 것이다. 동물을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할 필요가 없다. 동물과 유사한 정신 수준에 놓여있는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못지않게 동물의 생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점을 기억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이 책에서 옹호하는 결론들은 오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동물을 고통 없이 죽이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이 책에서 옹호하는 결론들의 타당성을 부가적으로 지지해준다. 이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엄격하게 따져보자면 그와 같은 생각이 이 책에서의 결론들을 옹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고통을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흔히 대중들은 어떤 사례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 장에서 내가 취한 입장에 대해서 독자들은 이미 약간의 반론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독자들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동물들에 대해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동물들이 서로 죽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식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만약 식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가 굶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논의의 주요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이러한 질문 및 다른 반박들을 검토하기 위한 별개의 장을 마련했다. 스스로가 갖는 의문들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6장부터 우선 살펴보면 될 것이다. 다음 두 장에서는 현실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차별주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나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검토 대상을 오직 2가지만으로 한정했다. 이처럼 사례를 제안한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다른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실제 상황이란 모피를 얻기 위해서건 스포츠를 즐기는 방편으로서건 사냥을 한다는 것, 모피를 얻기 위해 밍크, 여우, 다른 동물들을 사육한다는 것, 야생동물을 사로잡아서 흔히 그들의 어미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난 후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좁은 우리에 가두어 놓는 것, 서커스에서의 묘기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고문하는 것, 로데오의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 동물들을 고문하는 것, 터지는 작사를 쏘아 고래를 도살하는 것, 참치 어선이 그물을 쳐놓아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돌고래를 익사시키는 것,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지에서 매년 300만 마리의 캥거루를 살해하여 가죽을 얻고 사료로 사용하는 것, 콘크리트로 된 인간의 제국과 오염을 온 세상으로 확산시키면서 야생동물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나는 위의 사례들에 대해 전혀 또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우리가 동물에게 행하는 온갖 못된 짓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소개하는 개론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종차별주의에 관한 중요한 사례를 2가지 선택했다. 이들은 아무런 맥락 없는 사디즘의 사례들이 아니다. 그중 한 가지 사례에서는 매년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나머지 하나에는 10억여 마리의 동물들이 관계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이러한 관행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중 하나인 동물 실험은 우리가 뽑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머지 하나인 식용 동물 사육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두 가지 특별한 유형의 종차별주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두 가지는 대표적인 종차별주의의 사례들이다. 이들 사례에서 인간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많은 고통을 많은 동물들에게 주고 있다. 이를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의 시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식생활을 바꾸는 데까지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장려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종차별주의를 없앨 수만 있다면 다른 형태의 종차별주의를 폐지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건 동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같을 거겠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자기 관리는 돈 버는 지름길이다입니다. 자기 관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를 가꾼다든가 스펙을 더 쌓는다든가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7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75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